마이애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고, 키문 사장이 이제 물러난 게 가장 큰 이슈였죠. 올해 마이애미의 어떤 팀 컬러는 비비볼입니까 그러면은? 마이애미의 바이런 벅스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름 안 말하니까는 어색하죠? 많이 어색하네요. 프리뷰 9번째 시간이죠. 마이애미 말린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 시즌을 먼저 알아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맞아요. 했어요. 2020년 단축 시즌에 포스트 시즌 진출하긴 했지만 162경기 체제로 따지면 2003년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이후에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고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5할 승률을 기록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이애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고, 심지어 슈마커 감독이 부임 첫 해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15승이 추가된 84승을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 점차 승부에서 메이저리그 승률 1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저는 근데 마이애미가 7월하고 8월에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또 마이애미가 좀 한번 이제 추락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었는데 9월에 이제 17승 10패로 저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포스트 시즌에 올라왔었고요. 오프 시즌 주요 무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FA 영입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팀 앤더슨을 1년 500만 달러로 영입을 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닉 고든, 조나 브라이드, 비달 브루안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네, 또 크리스탄 베탄코트도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영입을 했었고요. 마이너리그 계약을 좀 보면은 트레이 mem신이라든지 요니 치리노스, 커트 카살리, 뭐 데비스 멜처, 맷 앤드리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있었는데, 역시나 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았던 시즌이었고, 키문 사장이 이제 물러난 게 가장 큰 이슈였죠.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팀을 떠났고요. 템파베이에서 팀을 잘 만들어냈었던 피터 벤딕스를 맞습니다. 사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네. 예상 라인업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1번 루이스 아라에스, 2번 조시베, 3번 제이크 버거, 4번 제즈 치즘 주니어, 5번 팀 앤더스, 6번 산체스, 7번 아비사이 가르시아, 8번 브라이언 델라크루스, 2번이 닉 폴테스인데, 로테이션을 살펴보면은 헤스 러사르도가 1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선발에 유리 페레즈, 3선발에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하는 AJ 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트레버 로저스가 타워 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AJ 퍽이 선발진으로 가면서 불펜진에서는 테너스 카시 고정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앤드류 나디, 제이트 샤그와 앤서니 벤더, 뭐 조지 소리아노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불펜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 점차 승부의 기적, 올해도 가능할까입니다. 한 점차에서 지난 시즌에 33승 14패 7할 1위의 승률로 메이저리그 1위에 올랐는데, 지난 시즌에 84승을 마이애미가 거뒀거든요. 그 중에 2점차 승부에서 승리를 거둔 게 무려 48승입니다. 네. 그만큼 접전 승부에 강하긴 했는데, 이러한 접전 승부가 한 시즌에 너무 많으면 확실히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니까 2024 시즌에 한 점차 승부 1위가 샌디에이고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샌디에이고가 한 점차 승부에서 엉망이었지. 9승 23패였습니다. 처참했죠, 약간. 정말 처참하게 깨졌고요. 그리고 2021 시즌에 샌프란시스코가 3점차 승부 1위였는데 2022 시즌에 보니까 승률이 4할 4푼 9리, 메이저리그 21위였어요. 연속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만 타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렇게 보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선수들이 이런 접전 상황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애미가 또 젊은 팀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많이 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팀 분위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과연 지난 시즌의 한 점차 승부의 모습을 올해도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번 마이애미 계열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분명 성적을 냈는데 성적을 내지 않은 팀처럼 행동을 했다는 게 조금 뭐 의외였었고요. 키문 사장이 팀을 떠났고 FA 시장에서는 팀 앤더슨밖에 영입을 하지 않았죠. 특히 키문 같은 경우에는 이 팀 문화를 바꿨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었는데, 브루스 셔먼 구단주하고의 어떤 의견차, 이제 조직 개편 문제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하면서 상호 옵션 본인이 이제 좀 거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벤디스 사장으로 이제 부임했어요. 템파베이 출신이고 소울마켓에 이제 좀 최적화된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난해 이제 그런 성과가 무색하게 또 한 번에 이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리빌딩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색했어요. 과거 플로리다 시절 때는 이제 말린스가 우승을 하고 이제 파이어 세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에 만족을 하고 다시 또 리빌딩 체제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약간 팬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또 언제 전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가지고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한번 써봤습니다. 브루스 셔먼 구단주가 이제 장기적으로 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운영을 하겠다. 슈퍼스타나 FA 영입 많이 안 한 거는 이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했던 팀의 무브라고 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무브먼트가 많았죠. 제가 두 번째 먼저 할게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이희영 위원이 한 점차 기적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얹어가지고 하려는데 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슈마커 감독의 지도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바로 좀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이애미가 예전처럼 공격야구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7년만 하더라도 뭐 스탠튼, 옐리치, 뭐 오수나, 고든, 리얼무토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좀 다득점 경기가 가능했던 팀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승리에 필요한 점수만 뽑고 그 리드를 좀 지키는 식으로 가는 게 마이애미의 야구잖아요. 근데 이런 야구는 또 이 감독의 운영이 좌우할 것으로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영 위원이 잘 소개를 했듯이 마이애미가 작년에 한 점차 승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독의 역량이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 덕분에 슈마커도 감독상을 이제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더 힘든 시즌이 기다리고 있죠. 또 실제로 작년에도 마이애미가 득실점 이 차이를 보니까는 마이너스 56점으로 좋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피타고리안 승률을 보면은 9승이나 더 많은 성적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좀 개입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올해는 슈마커 감독이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해서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저는 슈마커 감독의 지도력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둥 없는 마운드입니다. 지난 시즌에 샌디 알칸타라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9월 초에 빠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러사르도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샌디 알칸타라가 10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에 아예 등판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사르도가 1선발이고 유리 페레스 선발 전환하는 AJ 퍽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선발 마운드의 경험 부족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팬그래프 로스터를 보면은 투수진 중에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 5년 이상 선수가 테너스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한 명이 스카십니까? 확실히 마운드 쪽에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들보가 없는 마운드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슈마커 감독의 지도력이 더욱더 빛을 발휘해줘야 되는 올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걸 공유를 안 해요. 내용을 전혀 공유 안 하고 이제 와서 곧바로 이제 저희도 이제 듣는데 저도 이제 세 번째 안전 포인트가 샌디 알칸타라를 누가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설명을 워낙에 또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마운드가 중요한 팀에 1선발이 빠졌어요. 마이애미가 아무리 젊은 투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알칸타라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러사르도나 뭐 브레스턴 게롯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유리 페레스겠죠. 유리 페레스가 이번 시범 게임에서 그렇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선수에게 기대를 크게 가져가는 거는 뭐 좋지만은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도와줘야 될 선수가 트레버 로저스.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작년에 거의 뭐 날렸잖아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AJ 퍼, 에더드 카브레라, 뭐 라이언 에더스도 뭐 선발 경기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도 이상적인 선수는 식스토가 아닐까. 이제 믿고 있었던. 근데 식스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보직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선발로 뛸지 불펜으로 나올지. 근데 마이너리그 옵션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개막전에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에 대한 보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마이애미가 식스토에게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는 거죠.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솔레어 대신 비비듀. 비비듀는 여기서 버거와 벨입니다.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영입된 두 명의 선수죠. 마이애미로 넘어와서 원소속 팀보다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 시즌에 솔레어가 FA로 풀리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마이애미가 원래도 장타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장타력이 더 떨어졌거든요. 이 두 명의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이 장타력을 보태주지 못한다면은 올 시즌 마이애미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확실히 홈런을 좀 쳐줘야지 마이애미 공격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정해봤습니다. 버거가 마이애미랑 잘 맞아요. 네, 와서 잘했고 또 지타가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애미가 먹거리로 일랜다를 이제 추구한 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버거가 와서 굉장히 잘해줬는데 올해 마이애미의 어떤 팀 컬러는 비비볼입니까 그러면은? 주목해야 될 선수. 저는 재즈 시즌 주니어입니다. 오, 똑같다.
사실 겹칠 줄 알았어. 형이 치즘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재밌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치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재즈 치즘 주니어가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의 바이런 벅스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낙 이 선수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부상을 계속해서 달고 뛰고 있어요. 2021 시즌에 124경기 소화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총 합쳐서 157경기 네. 뛰었습니다. 그 나오는 기간 동안에 활약은 꽤 좋았어요. 이제 30개 홈런 넘게 쳤고 이제 30개 도루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나와야죠. 나오지 못한다면은 올해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슈마커 감독이 4번 타자로 중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조시벨과 제이크 버거와 함께 중심 타선을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재즈 치즘 주니어를 선정해봤습니다. 타선을 보면은 루이스 아라에스도 있고 파워를 제공해야 될 뭐 제이크 버거라든지 조시벨도 있는데 저는 치즘 주니어는 마이애미 팀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부상 때문에 안 7개 나왔는데 19홈런 22도루 뭐 건강은 충분히 이 선수는 30을 도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게 필요한 어떤 파워와 스피드 모두 다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또 필요한 선수라고 봤었고요. 뭐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겨울에 루틴이라든지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뭐 건강을 자신하고 있고 건강한 뭐 재즈는 MVP 후보다. 쥐가 그러고 있더라고. 이 선수가 어떤 스타성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못 나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난 바이런 버스턴 얘기할 때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 올해부터 중견수도 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중견수로 나와야 되고 중견수 수비도 곧잘 하지만은 나와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건강해야 그나마 마이애미의 공격력이 조금은 이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치즘 주니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최악 시나리오를 알아볼까요? 네. 저는 트레이드를 키포인트로 삼았는데 최고의 시나리오 시즌 중반에 에이스급 투수와 거포 타자를 영입한다. 이 얘기는 도전한다는 포스트 거네. 시즌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을 올해도 찍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애틀랜타의 대항마로 인정한 거예요. 아니 한 지금. 3위 정도로? 아니, 와일드카드 3위 하는데 이걸 왜 때려봤까? 지난해도 3위로 갔잖아요.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RRS 타율 상황 오픈. 제이크 버거 35개 홈런. 시즌 35홈런, 35도루. 그리고 러사르도 페레스 듀오 35승 합작. 다 35네요. 네. 왜 35로 했냐면은 3위 아니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면은 브루스 셔먼 구단주에게 제프리 로리아 향기가 난다. 아 최악이다 진짜. 뭔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해요. 분명히 마이애미가 성적을 냈고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구단주가 깊게 개입을 해서 흐트러 나왔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봤다.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늘 장기적인 관점을 준비를 했는 팀인데. 그쵸. 네. 이제는 좀 약간 근시안적으로 버거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팀인데 변명처럼 들리지 않나 싶어서 저는 셔먼 구단주에게 제프리 로리아의 모습을 강하게 확인되면은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헤스스 러사르도, 조시벨, 제이크 버거 이런 선수들을 전부 트레이드 시킨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 포스트 시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겠죠. 애틀랜타의 대항마가 아쉽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마이애미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이애미의 올 시즌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